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내일 아침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루돼 숨진 한국인 사망자는 최소 3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곧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캄보디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일 오전에 인천에 도착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60여 명이라는 상당히 이제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경찰 인력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송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새벽에 이 프놈펜 공항에서 만약에 떠나는 그 순간 네네. 사실 그 체포영장의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자국기는 네네. 우리 그 영토와 그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일련의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를테면 미란다 권리도 고지하고 예. 체포영장이 그 집행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60명인지 59명인지 조금 양 국가 간의 숫자가 좀 불일치합니다만 예. 지금 일단 뭐 60명, 60여 명으로 네, 일단 60명으로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입건 상태고 뭐 체포영장의 집행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 혹시 소동과 난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2인 1조의 경찰관이 이른바 경계와 감시를 하는 거죠. 즉 피의자 한 명당 양 옆에 경찰관이 2명이 이렇게 예. 앉게 되는 그러다 본다면 지금 피의자 60명, 경찰관 120명 정도가 자국기 안에 탑승을 해서 일련의 그 체포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마 그 내일 8시나 9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일반적인 국내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되겠죠. 지금 그 60명이 아마 그 전국의 각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맞추어서 아마 각 경찰서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과연 이 사람이 그 혐의가 아주 농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시작이 될 테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혹시 그 형이 뭐 경미하다든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는 완전히 사실상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정한 조사는 필요하니까 임의 동행 형식을 빌어서 나름대로의 그 기초 조사가 그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약하게 되면 이 60명의 혐의 정도에 따라서 네네. 맞는 수사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 절차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송환 대상자 상당수가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어떤 수사에 좀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그 캄보디아 당국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지금 송환에 대한 그 거부.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의 그 형 자체가 상당히 그 이제 중형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염려 때문 네네. 또는 그 본인이 지금 체면과 나름대로 위신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심리적 압박. 왜냐하면 이 범죄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사기 수법들을 그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신상에 있어서 어떤 비밀성, 사생활에 대한 뭐 그런 것을 좀 유지하는 이런 보안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60명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자의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해자의 지위가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테고 또는 이것이 상당히 혼합된 이런 그 형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와 같은 피해자 또는 분명한 가해자의 식별 수사부터 아마 그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담했는지 또 아닌지 또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예. 뭐 이를테면 뭐 개인 SNS에 관한 아마 관련된 뭐 증거도 수집했을 테고 뭐 이를테면 이 아무런 뭐 의심 없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가고 싶어하는 이런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 개인 계좌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그런 것과 관련된 의심성 그리고 그 만약에 완전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든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통신 내역도 있을 테고요. 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식별의 그 기준이 될 테고 네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와 관련된 또 주변의 얘기에 의하면 그 장소에서 정말 열 몇 시간씩 감금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평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인지 그렇게 그런 기준을 보게 되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상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급료도 많이 받았을 테고 뭐 그렇지 않고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급료도 우리가 이 기대 이상으로 적고 통장에 있어서 입금되고라고 하는 액수도 적고 뭐 그런 종합적인 기준을 통해서 소위 그 가해자에 관한 식별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우리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밝힐 공동 부검이 다음 주 중에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은 이제 당연히 밝혀야 되겠고요. 또 장기 적출 여부를 비롯한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그야말로 폭넓게 밝힐 예정인데 일단 이 대학생이 숨진 시기가 지난 8월 초쯤이어서 지금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 캄보디아의 그 과학 수사의 인프라가 그 네. 어느 정도인가에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아, 근데 예, 우리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이 냉동고에 이런 부패에 관한 소위 말해서 오염 상태의 방지를 위한 네.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상은 이제 온도도 높고 그와 같은 이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한다면 그 정확한 부검에 관한 판정 자체에 그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동 부검에 있어서 이제 우리 그 아마 국가수 법의학 그 부검의도 함께 예. 지금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그 사망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부검의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그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망의 원인, 사인이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캄보디아 여러 병원에서 사인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서 기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부검을 그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약물 중독인지 아니면 현재는 검안만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죠. 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신의 외관만 이렇게 봐서 판정을 하는 것인데 검안 그 보고서에 의하면 심장마비인데 그 고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심한 고통이 있었다. 뭐 그 정도만 있는 것인데 예.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일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또 약물 중독에 의한 왜냐하면 마약을 강제로 또 투여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일부 얘기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최근에 서구에 있는 한 그 젊은 그 여성이 태국을 거쳐서 모델이 그 되고 싶어 해서 갔었는데 지금 봤더니 사실은 그 장기가 적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실제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검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과연 사인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부검의도 이 겉에서만 그냥 관찰하는 식이 아니고 아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거의 직접 부검을 하는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지금 실제 부검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부검의가 단독을 하면서 옆에 관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그 정확하게 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사인의 원인을 왜곡됨 없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방금 이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로는 내일 이제 새벽에 캄보디아를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 조금 전에 구금자를 송환할 전세기가 제가 잠시 이거는 좀 혼동을 했군요. 이제 구금자를 송환할 전세기가 조금 전에 이제 캄보디아로 출발을 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캄보디아행 전세기에 경찰은 194명이 탑승을 했고 또 기내에서 이제 그 구금자를 송환을 하게 되면 기내에서 체포 집행을 하겠다. 이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50대 그 남자인데요. 그 상당히 네. 좀 뭐 경제상의 어려움이 있던 그 차에 통장을 1,20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현혹이 돼서 그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일련의 그와 같이 이제 체포 뭐 그런 납치 그런 이제 그 절차를 사실상 겪게 되었는데 예. 그런데 이 50대 남자의 그 통장에 3,500만 원도 입금이 되고 2,500만 원도 또 나가고 이게 상당히 거액이 이렇게 인출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금융감독원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돼서 여기서 요건이라고 네.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 계좌로 추정이 돼서 아마 이게 지급 정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 단체에서 제일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좌 통장인데 이 통장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이 당사자가 이것을 다시 통장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보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이제 여는 뭐 이런 거 관련된 그 절차에 관련돼서 캄보디아에 다시 또 두 번씩 다시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끔찍한 상황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양심의 그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이제 경찰에 그 자수를 했던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이 혐의는 일단은 뭐 자수는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기 방조 그리고 이 사람도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협박이나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수의 그 감경 가능성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를 찾기 위해서 공항 출국장에 인원을 배치한 상황에서도 일부 이제 캄보디아로 향할 자국민을 또 모집 중이라는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까지 또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닙니까? 네, 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쨌든 하는 행위자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예, 예. 한국 사람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좀 지독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새로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정상 영업 중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 이른바 그 장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통장 모집책들이 그 내용인즉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요령까지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학습 아닌 학습을 지켜주는 거죠. 즉 공항에서 이른바 이 경찰관들이 캄보디아 행을 이렇게 가는 여행객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이런 상황에 개의치 말아라. 즉 이유를 잘 대고 말을 잘 하게 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령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이를 들면 그 입국 목적을 여러 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돈을 아주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유해서 오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캄보디아의 그 특정 지역에 아예 그 여행 금지 지역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 이를테면 중요한 그 긴급 여권 같은 거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게 금지 지역에는 그 긴급 여권이 통용이 안 되니까 대비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주 그 상세하게 그 시사적인 거 법률적까지 그 다 꿰뚫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이른바 취업 사기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로 불리는 웬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작은 왕국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캄보디아의 그 범죄 단지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공장의 일을 하는데 온라인 사기 공장이다. 네.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곳에서는 한 200명 정도가 있고 큰 곳에서는 4,000명까지가 있는 하나의 그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하나의 범죄 소굴 또는 요새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뭐 이를테면 뭐 이발소, 세탁소, 포장마차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또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뭐 그러한 그 마치 마을처럼 네. 그 마을 그 아파트 단지처럼 그런 곳도 이제 있는 거 하면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카지노 빛을 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마약을 또 이렇게 투여하는 그런 공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투여해서 마약을 사기 위한 그와 같은 이제 소위 중독을 시켜서 구매 욕구도 이렇게 받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입을 방지를 하고 해야 되니까 경비 요원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이 구조 자체가 마치 이제 그 카지노와 도시 같은 것과 함께 있는 거죠. 대부분 창문이 없고, 예? 창문에서 막아 있거나, 그리고 시계를 이제 안 준다거나, 그래야 이제 여기에 그 집중을 할 수가 있는 뭐 이와 같은 이제 범죄 단지가 지금 60여 개가 있고, 한편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있고, 또 무서운 것은 여기에 이를테면 그 다크룸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아주 심한 폭행과 고문을 하는 별도의 공간도 함께 그 마련돼 있고요. 또 그 최근 그 진술에 의하면 이 하나의 그 고문을 통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소위 그 시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니까 그 소각장도 마련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참 정말 끔찍한 범죄 도시, 감옥 도시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를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이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장소를 직접 이제 가봤던 등의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유 오피스로 거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아무런 어떤 뭐 상황이 지금 목격이 안 되는데 최근에 이 프린스 그 그룹에서 그 투자에 관한 유치의 회의를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혹시 이 프린스가 국내에도 여러 가지 그 대포 통장을 활용을 해서 그 자금에 대한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그 투자에 관한 연계의 고리를 하나의 국내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또는 이 것에 관련된 가짜 법인 통장을 그 통해서 예. 사실은 이제 그 통장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그 왜냐하면 이 프린스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외관상은 그야말로 아주 그 화려한 이 부동산 기업 또는 금융 기업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0개의 그 범죄 단지를 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기 등을 통해서 여기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그야말로 이 영국의 호화 그 대저택, 아파트 17채 등등 그리고 이것을 또 활용을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또 사기, 불법의 자금 세탁 등을 일삼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시도와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한 내부적인 통장 수집과 불법 자금의 축적을 했을 가능성 같은 것에 대한 수사의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된 구금자들을 송환할 전세기가 조금 전에 캄보디아로 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캄보디아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